뒤에 또 다른 숨은 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언니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연예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득 모녀가 연예계에도 손을 뻗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10년 전에 시호 씨의 엄마죠.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연예인 축구단, 유명한 연예인 축구단이 있어요. 회오리 축구단이라고. 여기를 다니면서 밥을 사줍니다. 그래서 연예계 자락을 쫙 만들어 놔요. 네, 회오리 축구단은 한류 스타 김수현과 배우 유호성 등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이 된 연예계 대표 축구단입니다. 안 의원의 발언 이후에 회오리 축구단 사이트는 사람들이 몰려서 접속이 마비됐는데요. 축구단에서 20년간 활동을 해온 회원 A씨는 축구단의 회식 때 10여 년 전에 한두 번 왔을 수도 있지만은 축구단이 최순득 씨의 연예계 인맥을 쌓는 발판이 됐다니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레 여론의 관심은 회오리 축구단에 소속된 연예인들에게 쏠렸습니다. 가수 김흥국 씨는 축구단을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요. 최순득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최순득 씨 모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역시 회오리 축구단 회원인 방송인 조영구 씨는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결혼식과 돌잔치 사회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순득 씨가 워낙 호탕하고 말도 약간 거칠어서 나와는 잘 맞지 않아서 몇 년 전부터 연락을 끊었다. 조영구 씨 말인데요. 조영구 씨는 장시호 씨의 결혼식과 돌잔치 사회를 맡은 거는 맞지만은 최순득 씨와의 친분은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에서 유명 기획사와 가수에게까지 최순득 씨와 장시호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대형 기획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획사를 이제 키워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기획사. 그럼요. 애들도 좋아하는, 애들도 다 아는 그분이 대표로 있는 곳이고요. 국제 행사에 최순실 씨하고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이 시호 씨하고도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알만한 그 가수가 국제 행사에서 생뚱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초대되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역시도 뒷배경에 최순실의 힘이 작용을. 이후에 인터넷상에서 각종 루머가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지목을 받은 해당 기획사 그리고 가수들은 긴급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장시호 씨가 입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축했고요. 싸이와 장시호 씨의 친분 관계도 사실 무근이라면서 루머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수 이승철 씨는 긴급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주장과 루머에 분노를 넘어서 아연 실색할 따름이다. 최순실, 최순득이라는 사람은 맹세코 얼굴도 모른다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초반에 유탄을 맞은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배우 박혜진 씨는 최순실 씨의 측근이면서 유흥업소 출신으로 알려졌던 고영태 씨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혜진 씨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중에 찍은 사진으로 고영태 연락처도 근황도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또한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정아름 씨는 차은택 씨와의 친분으로 늘품 체조를 개발했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정 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문체부 측에서 늘품 체조 개발을 정 씨가 먼저 제안한 것처럼 얘기해달라고 했다면서 차은택 씨와의 친분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차은택 씨랑 그 정도까지 친분이 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전화해갖고 따지고 뭐, 나 이렇게 했는데 뭐. 근데 저는 그러기도 불편한 관계라고요. 네, 이처럼 지금까지 거론된 연예인들은 모두 최순실 일가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시호 씨는 물론 최순실 씨의 여동생 최순천의 아들, 딸도 패션과
연예계 사업에 관여하면서 톱스타와 친분이 두텁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회오리의 영향이 이렇게 미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각종 음모론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역설부터 시나리오설까지 각종 추측과 소문이 무성한데요. 자, 먼저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최순실 대역설부터 보겠습니다. 최 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사진인데요. 이 조사 이후에 찍힌 이 사진이 훨씬 젊어 보이고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이 누리꾼 사이에 제기됐습니다. 두 장의 사진 속에 눈썹 라인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가 하면 유독 마스크를 썼을 때만 얼굴이 달라 보인다며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검찰이 직접 최순실 씨의 지문을 대조해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최순실 씨 본인이 맞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른바 곰탕 작전설도 등장했습니다. 말하자면 곰탕 시나리오, 설렁탕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검찰이 최 씨가 주문한 메뉴를 발표하는 식으로 외부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검찰은 최순실 씨의 작전을 돕는 공범이고 곰탕은 일종의 암호라는 건데요. 이런 음모론이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거의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은 하여튼 이제 최순실이 대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검찰 불신이 국민들이 상당하거든요. 예. 네,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순실 씨가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긴급 체포하지 않고 31시간을 내줬습니다. 또 최순실 씨를 서울구치소로 일찍 돌려보내 구속 집행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전에도 누리꾼은 검찰의 수사를 영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이 미르재단을 압수수색할 당시 검찰 수사관 2명이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커다란 압수상자 6개를 세로로 포개서 들고 나왔는데 안이 텅 비어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운반할 수 없다는 반응부터 나왔습니다. 압수수색도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구심이죠. 지난달 세계일보가 보도한 최순실 씨 단독 인터뷰 사진에도 누리꾼들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문은 이 인터뷰가 독일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사진 속에 있는 이 콘센트가 독일의 콘센트 설치 규정과 달리 바닥에 붙어 있다면서 인터뷰 장소가 독일이 아니라 덴마크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최 씨 모녀가 독일과 국경이 맞닿은 덴마크에서도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티즌 수사대의 주장이 일정 부분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아니라 네티즌 수사대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낫겠다는 웃지 못할 반응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그 태도가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자아낼 만한 31시간의 그 공백 동안에 검찰의 역할은 뭐였는가? 국민들이 가졌던 검찰에 대한 기대랄까? 이런 부분들이 입국부터 사실은 입국하기 전부터 지금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거든요. 국민이 수사기관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 대역설, 시나리오설은 꼭 영화 속 이야기 같기만 하죠. 그런데도 이런 루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TV나 영화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소재로 같은 써도 현실이죠. 너무 막장이라고 안 쓸만한 얘기들이 예.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루머나 소문으로만 나왔던 소설이라고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로 밝혀지니까 그동안 나왔던 온갖 루머들이 다 사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게 하는 문제예요. 분들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지금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 음모론을 잠재우는 것 결국 검찰의 몫이겠죠.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만이 국민의 믿음을 되돌릴 것입니다.
지금 중북부 일부 지역에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시간까지 경기 북부나 영서 지역으로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빗방울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들어 중부지방의 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먼지 농도 자주 확인하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낮은 구름이 잔뜩 깔려 있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 낮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지만 낮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또 현재 영동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늦은 밤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전주 9도로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씩 올라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 20도로 많은 지역이 20도 안팎의 온화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부분 지역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텐데요.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